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김동찬입니다. 이제 날씨가 점점 겨울의 초입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마음은 썩 그렇게 편하지가 않네요. 뭐 하나 잘 풀리는 것도 없고 코로나가 벌써 2년째 들어와 있는데 이거 해결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사람들은 전부 다 미래에 대해서 상당히 불확실한 상황 속에 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 이후 미국에 낙후된 이 인프라와 그다음에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의회에서 3조 달러를 통과해서 쓰겠다고 했는데 아직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전혀 진정이 진행되는 내용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전의 역사와 한번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사실 역사의 흐름은 예나 지금이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나라가 태어나고 성장하고 노화하고 사멸하고 이 모든 과정은 인간의 하나의 삶의 주위와 같이 똑같기 때문에 과거 미국이 그렇게 닮고자 했던 로마와 어떤 비슷한 상황이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로마가 가장 강성했던 시기가 언제냐 하면 여러 사람들이 분분한 의견이 많겠지만 기원전 146년부터 시작해서 120년 동안 로마보다 월등히 강한 카르타고와 전쟁을 거의 120년 동안 세 차례에 걸쳐서 했습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는 포에니 전쟁이라고 하는데 3차 전쟁에서 로마가 최종적으로 승리하게 되죠. 그래서 로마가 마침내 지중해의 모든 패권을 장악한 절대 강자로 등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3차 포에니 전쟁에 이제 로마에 배신을 했던 그리스와 여타의 나라들까지도 다 로마의 속주로 편입시키게 됩니다. 이런 로마의 영광에 참전했던 로마의 수많은 시민군들, 그러니까 평민들로 이루어진 로마의 시민군들이 의기양양하게 로마로 되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들 앞에 기다린 것은 2년 동안 경작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폐허화된 자신들의 농토가 헐값으로 귀족들에게 넘어가는 광경을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이 제대 군인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잃고 거리를 방황하는 그야말로 무산자의 처지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귀족들은 바로 이런 헐값에 매입한 로마의 평민들부터 매입한 땅에 잡아온 노예들을 부려서 엄청난 대농장 경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부를 축적하게 되었죠. 부를 독점한 귀족들은 원로원과 그다음에 최고 공직자인 집정관을 장악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더욱더 극대화하기에 바쁩니다. 그래서 평민들은 이에 대항해서 호민관을 중심으로 자신들 권리를 지키기 위한 치열한 투쟁을 전개했죠. 그래서 이 전쟁의 승리를 이끌고 로마로 돌아왔던 전쟁의 공신들은 모두 다 빈털터리가 되었는데 로마는 대안이 없었습니다. 이에 크라쿠스 형제가 나타나서 이 토지 계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원래 명문 가문의 출신이었지만 로마의 승리를 안고 돌아온 제대 군인들의 비참한 상황들을 보면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로마가 멸망할지도 모르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토지 계획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크라쿠스 형제의 토지 계획을 못마땅히 여긴 귀족들이 암살을 하게 되죠. 두 형제 모두 다 비명 행사를 하게 됩니다. 이후 평민파인 마리우스와 귀족파인 술라 간의 내전이 발생했고 초기 승기를 잡았던 마리우스파가 다시 술라에서 제거가 되면서 로마는 서로 간에 피해 복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로마의 모든 이 원로원과 집정관을 중심으로 한 이 권력 체계가 허물어지고 마침내 로마는 이 폼페이우스와 카이사르 그리고 크라수스에 의해서 삼두 정치가 진행이 됩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을 기획했던 인물은 카이사르였던 것이죠. 그런데 결국 권력을 나눠 가질 수 없다는 것이 증명이 되듯이 여기에서 폼페이우스와 카이사르의 내전이 발생하면서
마침내 카이사르가 권력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러나 카이사르의 권력 장악에 못마땅해 했던 이 공화파 지지자들, 유명한 브루투스 너마저, 이 브루투스를 중심으로 한 공화파 지지자들이 카이사르를 암살하면서 로마는 다시 한번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이 카이사르의 명예를 회복하겠다는 이 카이사르의 양자 옥타비아누스가 다시 이 모든 것을 장악하게 되면서 로마는 명실상부한 황제 국가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로써 역사 속에서 그 유명했던 공화제 로마는 이 문을 닫게 되고 카이사르의 황제 칭호를 받는 그런 황제 국가로 로마는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 과정에서 이 로마의 흐름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럼 과연 우리는 미국은 어떻게 되고 있는가? 사회주의 소비에트와의 경쟁에서 미국이 승리하고 지구상 유일초 강국으로 미국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9.11 테러에 대한 응징으로 20년 동안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치른 미국이 힘자랑을 하다 결국은 그야말로 소총 들고 당나귀 탈고 이 저항하는 탈레반에게 밀려났습니다. 쉽게 말해서. 그래서 지금 미국이 철군을 하고 난 다음에 내부적으로 잘못된 철군이다, 잘된 철군이다 이런 논쟁들이 진행이 되고 있지만, 문제는 이 전쟁 기간 동안에 20년 동안 미국이 매일 하루 3억 달러의 전비를 쓰면서 수많은 우리의 세금들을 거기에다가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내에 모든 것들은 피폐해지고 미국 시민들의 생활들은 어려워졌죠. 그러나 이 전쟁과 관련된 여러 이 이권에서 재미를 톡톡히 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들 억만장자들은 엄청난 부를 축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더 어려운 상황에 들어갔고, 이 문제를 놓고 서로 간의 이전투구가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 보수와 진보, 그리고 개혁과 수구, 인종주의와 반인종주의, 이민파와 반이민파가 서로 대결을 하면서 미국은 역사 이래 가장 심각한 분열의 시기에 들어와 있다. 이것을 바로 오늘날 학자들이 크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미국이 직면한 어려움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문명을 바꾼 만큼의 아주 강력한 이 코로나 팬데믹이 들이닥치면서 미국이 가장 많은 피해를 보았죠. 그리고 중국이라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이 성장하는 중국이라는 경쟁자가 바로 미국의 코앞에서 그 위용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여기에 중국을 제압해야 되겠다고 칼자루를 빼들었는데 그것마저 쉽지는 않습니다. 미국의 힘만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유럽과 그리고 아시아의 쿼드를 동원해서 중국을 제압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러나 중국도 만만치 않죠. 러시아라는 군사적 강국들과 함께 이에 저항을 하고 있는데, 사실 여기에서 중국은 미국하고 대결해서 저도 2인자의 자리이지만 만약 미국이 이 자리에서 지게 되면 1인자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그 후과는 고스란히 미국의 내부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지 않아도 이 분열로 혼란스러운 미국에 더욱더 혼란을 부채질하고 미국 내부의 분열들이 심각하게 발생할 가능성들이 높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은 앞으로 우리가 봐야 될 어떤 하나의 미래에 대한 문제이고, 당장 우리 발등에 떨어진 것은 이 팬데믹과 낙후한 인프라를 재건하기 위해서 바이든 정부에서 3조 달러를 투자해서 이 재건 활동을 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는 이것마저 통과시켜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일피일 시간이 미뤄지고 또 민주당 내부에서도 분열이 나고 민주당과 공화당의 극한 대결들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이 계속 진행이 되고 올해 안에 해결되지 못한다 그러면 내년도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이길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중간선거는 집권당의 무덤이라고 했는데, 이 상황에서 내년도 중간선거는
민주당에게 결코 유리하지가 않습니다. 선거구 재조정으로 인해서 벌써 6석에 달하는 연방 하원 의석이 공화당 지역으로 넘어갔고 이 올해의 개혁 활동들이 미진하다 보면 거기에 대거 참여하지 않는 유권자들이 발생함으로써 민주당은 상당히 초조해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2년 동안 앞으로 2년 동안 미국의 행정부와 의회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의회는 오히려 다음 2년 후 대통령 선거를 두고 심각한 정쟁으로 휘말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 247년이 된 미국은 서구 유럽과 함께 늙은 시스템의 국가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팬데믹에서도 속수무책으로 당했던 것이죠. 전략도 없었고 전략을 집행할 시스템도 없었고 또 인력도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살고 있는 미국 내의 소수민족입니다. 이민자로서 소수계로서 어쩌면 대혼란의 시대의 입구에 우리는 서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러지 않기를 바라고 있을 뿐이죠. 혼란의 시대라는 것은 기존의 질서가 허물어지고 새로운 질서를 향해서 더욱더 무질서해지는 그런 시기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의 좌표를 확인하고 우리의 정체성들을 가지고 우리를 지키지 못한다면 우리의 커뮤니티는 어느 한순간 삽시간에 이렇게 허물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고 커뮤니티의 단결을 만들어내고 보다 미래지향적인 생각과 행동을 하게 된다면 우리의 자녀들은 미국 사회에서 하나의 인정받고 존경받는 소위 말하는 주류가 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미국에 들어온 이민 순서대로 모든 사람들이 다 힘들게 살았고 그러나 그러한 역경들을 극복하면서 미국의 주류 자리 잡아온 것이 오늘의 미국의 이민 역사의 흐름인데 우리도 이런 어려운 상황들을 극복하는 최선봉에 서는 그런 모범적인 커뮤니티가 되면서 다음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미국 사회에서 인정받는 주류 세대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한번 가져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번 11월 2일 선거가 있죠. 선거는 주권 재민의 신성한 권리 이행입니다. 그리고 나라의 미래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권리 행사이고 민주주의를 지키는 중요한 우리들의 권리 행사입니다. 바로 이러한 활동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다가올 새로운 미국에 우리의 후대들이 주역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유산을 이 기회에 물려주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미국 김동찬이었습니다.